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39번째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전자계산기 구조하고 운영체제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개발자들이 되실 건가요? 예, 어쨌든 개발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을 좀 배워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경영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정보학 뭐 이쪽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이제 실기에 가시면은 우리 업무 프로세스 있죠. 그래서 좀 더 확장돼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확장돼서 업무 프로세스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배우게 됩니다요. 자, 우선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동작시키고 사용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리고 또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를 다른 말로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얘네를 뭐 좀 구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결국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일련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의 어떤 데이터 집합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보고 계시는 것도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얘는 소프트웨어고 결국은 다른 말이 아니다. 자,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기억 장치 내에서 자료의 표현, 처리, 저장 방법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데이터 간의 논리적 관계나 처리 알고리즘을 의미한대요.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는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걔네를 어떻게 기억 장치 내에서 표현할 것인지, 저장할 것인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한다. 자, 문서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설명서나 아니면 요구 분석, 그다음 평가서, 명세서, 프로젝트 계획서, 검사 계획서 이렇게 문서화하는 것을 우리 문서라고 이야기를 한다. 또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우선은 뭐가 있겠어요? 예, 상품성. 우선 팔아야 되잖아요. 왜 만들겠어요? 누가 쓰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복잡성. 개발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워요. 변경 가능성.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해서 업그레이드 오류 수정이 가능해요. 그죠? 자, 복제성은 평가가 용이해서 쉽게 복사 유통이 가능해요. 요즘에는 뭐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뭐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유통이 좀 편안해졌죠. 근데 뭐 그 유통하는 업체의 폭리가 사실은 개발한 사람이 다 고생하고 하는데 뭐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좀 비율을 보니까 약간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시스템이에요.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 조직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얘네들을 자료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가공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는 설계하고 구현된 정보 체계 어떤 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처리 가능한 업무들 혹은 어떤 조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말한대요. 자, 기본 요소에는 뭐 여기 정에 나온 것처럼 입력하고 처리하고 출력하고 제어하고 피드백하는 요게 이제 기본 요소가 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하고요. 처리를 합니다. 근데 처리하는데 제어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또 출력하겠죠. 근데 이런 제어에 통해서 입력이 되고, 처리가 되고, 출력이 되는 거죠. 출력한 다음에 피드백하고, 이러한 절차를 걸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소프트웨어 위기예요.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위기 어떤 건지 아시죠? 야, 내가 지금 교통사고 위기야.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조금 있으면 다칠 것 같아. 위기가 왔어. 아니면은 내가 재무 상태가 위기 상태가 왔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발달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하드웨어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사용자들이 요구 사항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컴퓨터 CPU의 발전 속도가요. 소프트웨어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CPU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윈도우즈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몇 년에 한 번 나오죠. 근데 CPU는 보통 1년에 하나, 또 많으면 1년에 두 번씩 좀 더 성능이 개선돼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인텔 CPU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얘네를 윈도우즈 예전에 버전에서 보면 정말 CPU 성능은 좋은데 윈도우즈 7이나 윈도우즈 8에서 얘네를 커버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간신히 이제 윈도우즈 10이 나와서 최대한 좀 뭐 64비트 처리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윈도우즈 7 혹은 윈도우즈 XP부터 64비트 처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운영체제가. 근데 그것보다 한 5년, 6년 전에 이미 CPU는 64비트 CPU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나온 상태에서 거기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그런 운영체제들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위기사항은 어떤 거냐. 자, 보면은 하드웨어 비용을 초과하는 개발 비용이 증가한다. 즉, 하드웨어 컴퓨터 사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렇고요. 자, 개발 기간이 지연된다. 왜 지연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예? 기술적으로. 그럼 그만큼 오래 걸리겠고. 혹은 뭐 개발 인력이 부족하거나 인건비가 상승하고 성능 및 신뢰성이 부족해지고 유지 보수의 어려움에 따른 엄청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위기 상태에 온 거죠. 그럼 얘네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건 이제 천천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돈을 안 들이고 가장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 도구, 절차를 말해요. 그래서 IEE는 소프트웨어 개발, 운용, 유지 보수 및 파기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정의했어요. 인터내셔널 일렉트로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원칙은 얘는 현대적인 프로그램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뭐 그 앱 개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C#인가요? 혹은 자바 뭐 이런 걸 이용하죠. 그러면 그 앱을 만드는데 아주 예전에 사용됐던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뢰성이 높아야 돼요.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이 편하고요. 유지 보수가 편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검증을 시행해야 되고요. 뭐 당연한 내용들이 되겠죠. 자, 다음에 또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동작해야 되고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또 시스템의 최신 프로그램 언어, 최신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개발 단계와 소스 코드 등의 문서화를 통해 가지고 명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꼭 문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개발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지만 그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유지 보수예요. 그래서 뭐 윈도우즈 보면 윈도우즈 업데이트, 안드로이드, iOS 보면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 비용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에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것들 있잖아요.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죠. 자, 공학적으로 좋은 소프트웨어의 조건은 무엇이 있느냐. 우선은 신뢰성이 높아야 된다. 효율적이어야 하고 사용자 의도대로 동작해야 되고 편리성을 제공하고 잠재적 에러를 최소화해야 되고 유지 보수성이 좋아야 된다. 자, 소프트웨어의 공학계층 구조에는 우선은 도구, 그 다음에 방법론, 프로세서 이렇게 있대요. 이 프로세서가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스가 됩니다. 자, 우선 도구는 프로세스와 방법을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대요. 기능. 그러니까 연장이 되는 거죠. 자, 방법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데 기술적인 방법,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래요. 개발에 사용되는 방법론과 도구가 적용되는 순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어떤 건지 아시죠? 자, 소프트웨어 품질 계속 이야기했어요. 사용자 요구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유지 보수가 쉬워야 되고 에러 최소화해야 되고요. 초반에 정한 비용에 맞춰서 개발돼야 되고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원하는 시간,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대요.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는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킨다. 최소의 비용으로 단기간에 시스템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얘의 궁극적인 목적이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사실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다 우리가 그냥 상식선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니까 점수를 얻기 쉬우실 거예요. 자, 다음에 컴퓨터의 발달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속도가 하드웨어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 뭐예요? 소프트웨어 위기가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위기를 가져온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프트웨어 규모 증대와 복잡도에 따른 개발 비용이 증가했다고 그랬고 프로젝트 관리 기술이 부재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한 훈련이 부족했다. 소프트웨어 수요가 감소했어요? 아니죠.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예전에는 여러분들 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냥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충분히 설치할 수 있어요. 수요가 엄청 늘어난 거죠.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소프트웨어 위기를 완전히 해결한 공학적 원리 체계다.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도구만을 연구하는 것이다.
가장 경제적으로 신뢰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도구, 절차 등의 체계이다. 이게 맞겠네요. 그죠? 점차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이죠. 소프트웨어 공학이니까 요거가 되겠죠, 요거. 그죠? 자, 다음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4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점차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고 경제적이기도 하지만 신뢰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현대적인 프로그램 기술, 지속적인 검증,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록 유지, 충분한 인력 투입 그랬는데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할 필요는 없죠. 적절한.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인건비 계산하는 것도 나옵니다. 자, 다음 중 공학적으로 잘 작성된 소프트웨어로 특성으로 옳은 것은 원하는 요구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반영한다.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신뢰성이 떨어지더라도 효율성이 높다.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중에 맞는 건 4번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포인트를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